지금 레조나기 가격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비덴 신코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도 비슷한 시점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KV 캐시를 저장하기 위한 전용 메모리거든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1월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판산업 관련된 소식 하나 하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된 소식 2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레조나기 폐기 CCL 공급가 30% 인상 관련된 뉴스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그러니까 주말을 시작하기 직전에 레조나기에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때렸죠. 3월 1일 출하 물량부터 일괄 30%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 레조나기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문화된 제품을 다루는 회사고 또 B2B 품목만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관심 있어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산업적으로 보면 반도체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품목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요일날 밝히기로 3월 1일부터 출하되는 물량, 특히 이제 커퍼클레드 라미네이트라고 하면 CCL이라고 하죠. PCB 산업에서 많이 쓰는 CCL에 대해서 30% 가격을 올리겠다.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B2B 산업에서 보통 그 세일즈와 구매 사이에서 엄청난 가격 협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거가 보통 아주 내밀하게 일어나죠. 이쪽 세일즈하고 고객사의 이제 구매 부서하고 만나가지고 물량과 가격을 조율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각 고객사마다 또 다르잖아요. 또 도메인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레조나기에서는 금요일날 아주 패기 있게 야 앞으로 무조건 30% 다 올린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지금 이쪽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갑과 을이 뒤바뀌어서 벤더사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레조나기에서 할 말이 있는 게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커퍼포일, 그러니까 동박하고 글래스 클로스라고 하는 건 유리섬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 두 가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도 손해볼 수 없지 않냐. 우리 손해보고 팔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격을 좀 올리겠다. 3월 1일부터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회사가 만드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CCL이거든요. 마분지처럼 생겼는데 이 약간 노랗죠, 바깥이. 그러니까 요 가운데가 이제 글래스 클로스라고 하는 유리섬유가 단단하게 굳어 있고, 그 유리섬유 앞뒤를 이제 동박으로 감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뒤로 동박이 감싸 있기 때문에 노랗게 보이는 거고, 이게 반도체 산업에서 보면 이제 실리콘 웨이퍼에 비견할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산업으로 보면 유리기판에 비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후방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거기서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제 마진이 스테이킹이 되면서 이제 완제품 가격까지 쭉 끌어올리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좀 긴장해서 봐야 된다. 근데 제가 작년 가을쯤에 안테나 시간에 한 2번 정도 다뤄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유리섬유라는 게 장난이 아니다. 쇼티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쩌면 이 판 전체를 흔들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한 2번 정도 방송에서 다뤘었습니다. 이 유리섬유라는 걸 이 니토보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한 독점 회사에서 이거를 물량의 대부분을 핸들링하고 있고, 이 회사가 이 많은 회사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 쇼티지가 풀릴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니토보에서 단기간에 증설할 마음도 없다. 이제 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2027년이나 8년 정도 돼야 물량이 산입이 된다. 그래서 이게 좀 힘들 거다라고 제가 그냥 촉이 좋아서는 아니고 그때 이미 뉴스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그 가격을 올린다고 하는 30%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는 레조나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섬유하고 동박을 받아서 이 CCL을 만드는 거죠. 그럼 CCL을 만들어서 어디다 파느냐? 이비덴, 신코,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 그러니까 다 이제 PCB 계열의 기판을 만드는 회사죠. 이비덴, 신코, 삼성전기는 주로 반도체를 패키지할 때 쓰는 패키지 기판을 많이 생산하고,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메인보드로 쓰는 MLB라고 하죠. 아주 널찍한 PCB, 이걸 많이 만드는 회사고요. 지금 레조나기 가격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비덴, 신코,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도 비슷한 시점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이미 좀 올려오고 있을 건데, 레조나기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올릴게요 라고 손들고 얘기를 해버리면 다른 회사들은 되게 편하죠. 특히나 이비덴이나 삼성전기 요런 회사들이나 아니면 레조나과 경쟁하고 있는 요 두산, 아니 미쓰비시, 그리고 EMC 이런 회사들은 제가 올린다는데 우리는 왜 안 올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객사한테 얘기하기 되게 좋죠. 야, 앞에서 올린다는데 우리 안 올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한테 말하기가 되게 좋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가격은 시차를 두고 다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럼 제가 작년 가을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유리섬유가 왜 쇼티지가 심하냐, 그리고 이게 어떤 유리섬유냐.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반도체를 패키지할 때 쓰는 패키지 기판입니다. 뒷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요렇게 잘라서 보면, 요렇게 이제 횡으로 잘라서 보면 그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중간에 있는 우글쭈글하게 생긴 게 이제 유리섬유입니다.
이 유섬유를 그냥 바로 쓰는 건 아니고 이걸 직조를 해서, 그러니까 교차해서 직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레진을 갖다 부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그러니까 액상 플라스틱이죠. 그걸 갖다 부은 다음에 굳혀요. 그럼 얘가 평평하게 굳겠죠. 그럼 그게 이제 CCL의 원재료가 되는 거고, 거기에 동박을 앞뒤로 붙이면 CCL이 된다. 그럼 그걸 가져가서 이렇게 이제 회로를 빌드업을 하면, 요 지금 보시는 게 요 다 굴이거든요. 회로를 이렇게 만들면 PCB 기판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 위에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죠. 여기가 이제 기판의 상부면인데 그 반도체가 열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GPU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엔비디아의 GPU나 아니면 구글의 TPU 뭐 이런 것들이 이제 AI 연산을 하면서 열이 많이 나죠. 그럼 그 열이 나는 게 이 아래쪽으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아래쪽으로 전달이 되면 요 밑에 있는 유리섬유가 아까 이제 글래스 파이버하고 레진하고 합쳐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열을 받으면 팽창하겠죠. 그러면 그 팽창하는 정도가 너무 크면, 이게 뭐 횡이든 종이든 많이 팽창해버리면, 여기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여기 회로들 있죠? 이 회로들, 여기 밑에도 이제 회로들이 이렇게 패터닝을 다 해놨잖아요. 요 놈들의 이 폭이라는 게 마이크로미터 단위거든요. 수십 마이크로미터 단위예요. 이게 팽창해버리면 요 패터닝을 해놨던 요 무늬가 다 엉클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 회로의 길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요 GPU, TPU가 열을 내더라도 너는 팽창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제품을 여기 앞에 있는 니토보가 거의 글로벌리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 하도 물량이 없으니까 뭐 타이완 글래스나 그레이스 뭐 이런 회사들한테도 지금 퀄을 주고 있다고 해요. 대덕전자는 이 그레이스하고 뭐 어떻게 좀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회사들이 퀄을 받고 물량을 직접 출하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 니토보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얘가 계속 올리고 있으니 우리도 올릴게요. 그래, 그럼 너희도 올릴게요. 뭐 이렇게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동박이죠. 이 동박은 우리나라에 동박 3사가 있지만 SKC가 있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있지만, 얘네들이 하고 있는 전지박,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지박하고 이런 PCB 기판 만드는데, 그러니까 CCL에 들어가는 회로박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단 두께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SKC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음극 집전체로 쓰는 그 동박은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한 자릿수 후반 두께죠. 한 7, 8 뭐 이렇게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5마이크로 여기 써있지만 이거보다 더 낮습니다. 뭐 2, 3마이크로미터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동박이 아니라 지금 이 시장도 일본의 미쓰이라고 하는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경쟁력은 이 동박을 만드는 것도 물론 잘 만들지만 중요한 건 이 동박보다 동박과 이 캐리어 동박 사이에 접착제를 잘 만든다고 해요. 그게 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한 자릿수 초반이잖아요. 두께가 막 2, 3마이크로미터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동박을 핸들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그냥 진짜 바람만 불어도 찢어질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러면 여기 위에 캐리어 동박이라고 하는 좀 두꺼운 동박을 하나 갖다 댑니다. 그리고 이 캐리어 동박과 내가 회로로 쓸 회로 동박을 접착을 시켜요. 이렇게 딱 두 개를 붙이는 거죠. 라미네이트 시켜서 나중에 내가 CCL에 옮길 때 요걸 갖다가 통째로 옮겨서 마치 스탬프를 찍듯이, 도장을 찍듯이 얘만 남기고 얘는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야말로 캐리어죠. 이 얇은 초극박만 붙이고 난 떨어져 나오니까. 근데 요 사이에 이 접착 성능이라는 게, 이 얇은 놈을 갖다 붙이고 떨어져 나오면서 접착제는 남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 접착력이 너무 강하면 얇은 동박이 탈락돼 버릴 거 아니에요. 또 그러지도 않아야 되고, 뭐 대단히 복잡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지박이 저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좀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얇게 만드는 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런데 이 얇은 초극박과 캐리어 동박 요 사이에 오는 요 접착제, 이거를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 특히나 이쪽에 지금 미쓰이가 특허를 워낙 많이 내놔가지고 이거를 따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지켜보고 있다가, 어디서 전지박 하는 회사가 이제 회로박을 하려고 해? 그래도 저기 접착제를 저런 걸 쓰네? 이러면 딱 지켜보고 있다가 물량 늘어나면 바로 수 걸어버리고, 뭐 이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원화하기가 이것도 참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CCL 혹은 그 패키지 기판, PCB 이쪽 씬의 원천 소재들은 이 동박이 됐든 아니면 글래스 파이버가 됐든 간에 다 일본 회사들이 독점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이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AI 버블은 없다. H100 임차료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11월에 좀 그런 얘기가 많았죠. AI가 버블이다. 이제 더 이상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뭐 잠깐 봤다 말이긴 했지만 어쨌든 꽤나 이제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때 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또 소뱅이 가지고 있던 엔비디아 지분을 또 다 팔아버렸죠. 뭐 이런저런 사건까지 다 합쳐져가지고 AI가 버블인가 진짜로?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당시에 AI 버블론을 제일 앞장서서 말씀하셨던 분이 마이클 버리죠. 이 영화 빅숏의 이제 실제 주인공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분. 이분이 AI는 이 버블이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나는 숏을 치겠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AI 반도체가 엔비디아만 놓고 보면 암페어, 호퍼, 블랙웰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플랫폼이 이동을 하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능이 뭐 10수배 혹시 수십 배씩 이렇게 좋아지는데, 자 그럼 여기서 2년 만에 호퍼가 되고 2년 만에 다시 블랙웰이 되면 이 4년 만에 성능이 진짜 거의 몇백 배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시장에서 과연 블랙웰이 출시했을 때 암페어라는 놈이 시장 가치가 있을 것이냐, 블랙웰이 출시했을 때 호퍼라는 놈이 현역으로 뛸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지 않는다. 특히나 회계적으로 되게 편법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IT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GPU를 1조 원어치를 샀다고 보면 그 1조 원을 이제 회계장부상에 한 번에 다 반영하지 않거든요. 이건 모든 장치 산업이 마찬가지인데 1조를 한 번에 다 반영해버리면 그 해에는 무조건 손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내부에서 계속 쓰는 자산이기 때문에 보통 뭐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일정 비율로 깎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1조 원이면 4년이면 1년에 2,500억씩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2,500억씩을 반영해 나가서 1조 원을 다 회계상에 반영을 하는 건데, 최근에 마이클 버리가 보니까 사람들이 AI 반도체를 샀던 그 비용에 대해서 4년 만에 까는 게 아니고 6년 만에 까는 걸로 바꿨더라. 그러니까 1조 원이라고 보면 2,500억씩 까는 게 아니고 1,666억씩 까더라. 이거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마이클 버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2천억에 대한 막대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특정 자산을 매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레비뉴, 그러니까 매출이 2천억이라고 보면 4년에 깐다고 봤을 때는 매년 이만큼씩 적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적자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기간을 쭉 늘려서 6년을 놓고 보면 이만큼이 다 흑자로 잡힌다는 겁니다. 이거 회계상으로 4년 만에 비용을 반영하냐 6년 만에 비용을 반영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적자에서 어마어마한 흑자로 바뀐다는 거죠. 야, 지금 AI 반도체가 2년에 한 번씩 플랫폼이 바뀌고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는데 6년까지 쓸 수가 없다. 내 구현이 6년이 안 되는데 무슨 감가상각을 6년을 반영을 하냐. 4년 만에 털어야지. 이거 AI 버블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6년으로 늘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으려 그러면 마이클 버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암페어에서 이제 호퍼가 나왔을 때 암페어가 이제 퇴물이 돼야 되는 거고요. 블랙웰이 나왔을 때 호퍼가 퇴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쭉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실리콘 데이터라고 하는 회사에서 공급하는 H100 렌탈 지수거든요. H100은 호퍼죠, 호퍼. 엔비디아에서 판매하는 호퍼라는 GPU 플랫폼의 기본 모델입니다. 이 H100을 사가지고 내 인하우스로 돌리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렇게 못하죠. 워낙 비싸기도 하고 이 GPU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아마존 웹 서비스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에서 빌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H100이 시간당 얼마인지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가격에 따라서 내가 GPU를 그럼 5시간 쓸게요. 그러면 곱하기 5 해가지고 이제 과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빌려 쓰는 돈이 평균적으로 얼마인지를 통계낸 게 지금 이 실리콘 데이터에서 공급하는 H100 인덱스라는 겁니다. 근데 봤을 때, 그러니까 작년 2025년 3월, 4월 이때쯤에 이렇게 높았었는데 쭉 빠졌다가 역시나 이제 블랙웰이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유입이 됐죠. 이제 GPU가 더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쭉 빠졌다가 역시나 가격이 빠지는구나 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반등을 했더라는 겁니다. 지금 2026년 1월 이 시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난 8개월 이내 가장 높다. 야, 만약에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블랙웰이 나와서 호퍼가 퇴물이 된다 그러면 이 가격이 오를 리가 없지 않느냐.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 블랙웰이 나옴으로 해서 호퍼가 퇴물이 된다는, 그래서 감가상각을 4년 만에 다 까버려야 된다는 마이클 버리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좀 가격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지난 한 달 정도에 이제 오른 거고, 좀
전반적인 추세라고 보면,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를 탔다라고 보면 아직은 기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올라서 2.23달러라고 나와 있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 3월에도 한 2.6달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2024년 막 이때쯤에는 거의 10달러씩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내려오는 트렌드 상에서 잠깐 뛰어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걸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깐 좀 반등을 했을 수도 있고, 이 뭐 뒤에 이렇게 쭉 거꾸로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지속성이 한 달은 간 걸로 봤을 때 뭔가 좀 다른 흐름이 있는 것 같다. 블랙웰은 블랙웰대로 시장이 있고, 그리고 호퍼는 호퍼대로의 시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이제 AI 버블이라는 게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HBF 상용화 빨라지나 2-3년 후 엔비디아 GPU에 장착이 된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HBM의 아버지라고 별명이 지금 붙으셨죠.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최근에 어디 강연을 하셨는데 HBF의 상용화가 머지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년 안에는 엔비디아 GPU에 아마 탑재가 같이 될 거다. 이제 HBM에 이어서 HBF의 아버지가 또 되시려고, 그런 상징을 가지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HBF가 뭐냐? 요것도 이제 작년에 제가 뭐 낸드 플래시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우리가 잘 아는 HB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GPU, 뭐 CPU 아니면 뭐 TPU,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여기에 있고요. 요 왼쪽에 이제 D램을 쌓아서 요 GPU와 고속으로 연결하는 요 메모리. 우리가 요거를 보통 HBM이라고 하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고, HBF는 생긴 건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AI 반도체가 있고 옆에 메모리 반도체를 쌓는데, 여기 쌓는 메모리는 D램이 아니라, HBM처럼 D램이 아니라 낸드 플래시다. 낸드 플래시. 우리가 그 스마트폰 살 때 좀 중요하게 스펙들을 몇 개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몇 기가바이트, 보통 두 자릿수가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16기가바이트, 뭐 8기가바이트 이렇게 좀 작은 숫자 있는 게 있고, 뭐 256GB, 512GB 엄청 숫자가 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용량이 큰 것들. 그런 거가 이제 낸드 플래시라고 하고, 앞에 말씀드린 숫자가 작은 것들은 보통 D램입니다. 이쪽은 주로 연산하는 데 쓰기 때문에 엄청 빠르고요. 이쪽 낸드 플래시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 주로 쓰여왔던 메모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캐패시티가 큽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러니까 HBM처럼 D램을 이렇게 쌓았던 거를 낸드 플래시를 이렇게 쌓는 게 뭐가 좋으냐? 당연히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은 캐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량을 늘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이 용량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지금은 HBM이 GPU에 패키지 된 걸 보시면, 만약에 이게 뭐 블랙웰이면 여기 GPU가 이렇게 있고요. 요 주변을 이제 HBM이 감싸고 있죠. 이게 다 이제 HBM이죠. 이렇게 HBM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데, HBF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HBM이 한 2개쯤 들어가지고 나머지가 HBF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다. 더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HBF만 이렇게 쫙 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GPU에 HBM만 넣었을 때는 이 총 용량이 최대 이제 192GB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왼쪽에 요 HBF만 깔았을 때는 이게 4096GB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배 늘어나는 거죠. 물론 이쪽이 속도는 느리긴 합니다만, 이렇게 용량을 크게 늘려놓으면 또 그만한 이점이 있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 이제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오면서 중요해진 게 뭐냐면, KV 캐시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골칫거리가 되고 있어요. KV 캐시. 제가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보통 키 밸류 캐시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 보통 책 앞에다가 포스트잇 붙여놓고 주요 내용을 좀 요약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내가 책을 꺼내서 봤을 때 이 책 내용에 대해서 빨리 좀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포스트잇에 써놓죠. 이 KV 캐시라는 것도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평소에 많이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정형화된 틀의 어떤 정보들을 미리 저장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많이 저장해 놓을수록 나중에 추론을 하게 됐을 때 더 빨리, 더 풍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빨리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많이 저장해 놓을수록 훨씬 더 적확한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AI 입장에서는. 그래서 추론으로 가면 HBF가 더 좋아질 수가 있다.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CES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번에 젠슨 황 CEO가 나와서 루빈이라고 하는 차세대 GPU 플랫폼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루빈에 처음으로 탑재되는 메모리 계층이 ICM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는 없고 이제 루빈에 처음으로 탑재되는 건데, 이게 이제 KV 캐시를 저장하기 위한 전용 메모리거든요.
그러니까 GPU 옆에 붙는 HBM도 아니고 뭐 시스템 메모리를 담당하는 D램도 아니고 그렇다고 로컬에 붙는 SSD도 아닌 완전 새로운 차원의 메모리인데 그거 이름이 이제 ICMS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 사이에 들어가서 뭐 G3.5라고도 하는데 제가 엔비디아 ICMS에 대해서는 19일 오후에 공개되는,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19일 오후에 공개되는 IT의 신과 안테나, 요 안테나 시간에, 그러니까 IT의 신 채널 있죠. 이형수 대표가 하는. 거기에서 이형수 대표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요 ICMS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한 6시, 7시 이쯤에 보통 업로드가 됐었던 것 같은데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ICMS가 왜 중요하고 이 ICMS로 인해서 낸드 플래시 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얘기를 나눴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녹화는 제가 떠났는데 오늘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에 말씀드릴 수는 없었어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